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호흡기계 부분의 하부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기도는 기관지 밑으로 하부기도라고 얘기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관지를 보실 텐데, 기관은 후두의 이후 부분인 거죠. 그래서 후두의 아랫부분으로 흉곽 속으로 들어가 좌우 두 개의 기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후두 윗부분인 거고 밑으로 기관이라고 합니다. 쭉 내려와서 좌우로 나눠지죠. 이게 기관지죠. 기관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여기까지가 기관, 그 이후로 기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측 기관지가 왼쪽에 비해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경사가 심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우측 기관지가 굵고 짧고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그림에선 잘 안 나타나지만 여기가 훨씬 더 짧고 굵고 경사가 심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흡인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죠.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흡인성 폐렴이 더 잘 발생한다. 이런 것도 어렵게 나오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해부학적 구조로 접근하시면 돼요. 훨씬 경사가 크고 두껍고 짧아요. 음식물들이 더 잘 일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이 흡인성 폐렴이 더 잘 걸린다. 기관의 말발굽 모양의 연골들이 연속되어 이루어짐. 어떻게 생겼냐 하면 기관을 이렇게 딱 잘라서 위에서 보면 연골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말발굽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말발굽 모양의 연골들이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연속되어 이루어짐. 기관의 내면은 점막과 선모가 있어 분비물 등을 밖으로 밀어냄. 이거 아마 여러분 상피세포 공부하실 때 제가 하나 알려드렸을 거예요. 원주 상피세포라고. 원주 상피세포가 어디 있느냐? 기관지에 있어서 선모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 선모가 분비물을 밖으로 밀어내 주는 거죠. 여러분 객담을 배출할 때, 가래죠? 객담을 배출할 때 이 분비물들을 계속 선모가, 쉽게 얘기해서 털이라고 생각하세요. 털이 이 객담을 계속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위로 올리면 결국은 여러분 자극이 되게 될 때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 상피세포, 선모가 달려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기관지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래서 1차 기관지, 그 다음 2차 기관지, 3차 기관지, 그 다음 세기관지, 호흡세 기관지,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 보면 기관지, 2차, 3차, 세기관지, 호흡세 기관지. 그래서 호흡세 기관지 끝에 가면 이렇게 폐포가 있는 거죠. 폐포에서 가스 교환한다는 거 이전 영상에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폐포, 가스 교환, 확산에 의해서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폐는 좌우 두 개의 폐로 이루어져 있고 우폐는 3옆, 좌폐는 2옆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오른쪽이라고 외우시면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 왼쪽은 두 글자, 오른쪽은 세 글자, 혹은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많다, 3옆, 좌폐가 2옆. 심장에서도 똑같았잖아요. 심장의 오른쪽이 3000판막, 왼쪽이 2000판막. 그래서 무조건 3, 2로 외우시면 됩니다. 오른쪽 3, 왼쪽 2. 폐포에서 확산 기전에 의해서 계속 강조드렸었죠. 이에서 주변 모세혈관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난다. 이젠 다 알고 계실 거고, 폐천 부위, 뾰족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폐의 뾰족한 부분, 폐 기저 부위 혹은 폐저 부위라고 하면 폐의 평평한 부분, 이렇게 부른다. 해부학적 용어예요. 뾰족하다, 평평하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여기가 천 부위가 되는 거죠. 폐천 부위. 여기가 평평하죠. 그래서 여기가 폐저 부위라고 합니다. 혹은 폐 기저 부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우측이 3옆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측은 요렇게 3옆으로 나눠지고 좌측은 요렇게 2옆으로 나눠져요. 대충 나눠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3옆, 여기가 2옆으로 나눈다. 시험에 잘 나온 적은 없지만 오른쪽 왼쪽으로만 외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기 편할 거예요. 폐문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관지와 폐정맥, 폐동맥 등의 입구, 무슨 얘기냐면 기관지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때 원래 같이
동맥, 폐정맥도 여기가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폐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드나드는 길, 폐문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신장에도 나중에 신장 배우실 때 여기도 이 요관과 혈관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신문, 폐문, 동맥과 이런 관들이 지나가는 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늑막이라고도 하고 흉막이라고도 해요. 심장에서도 심장을 싸는 막이 있었잖아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싸고 있다고 들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폐를 싸고 있는 장측 늑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벽측 늑막, 그래서 이 부분이 폐면 폐를 바로 싸고 있는 얘가 장기잖아요, 폐가. 그래서 장측 늑막이에요. 장기를 싸고 있는 늑막이라고 해서 장측 늑막.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흉곽벽에 붙어 있잖아요, 바깥쪽이라서 좀 더. 그래서 이 흉곽벽을 바깥쪽을 싸고 있는 애가 흉곽벽, 벽측 늑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늑막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늑막강. 그럼 이 사이에는 폐가 수축하고 팽창할 때마다 마찰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가 있다? 네,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 윤활액을 뭐라고 부르느냐?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용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뭘 만드는 데 쓰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비누 만들 때 쓰는 애예요. 미끌미끌거리죠? 네, 그래서 윤활액 역할을 합니다. 그 두 늑막 사이의 공간을 늑막강이라고 한다는 거. 이 강이라는 표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빈 공간을 다 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를 흉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폐랑 심장이 있는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를 복강이라고 부르잖아요. 배 있는 부분을. 네, 이런 강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좀 잡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흡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신경 조절과 화학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경 조절을 보시면 여러분 호흡 중추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셨나요? 네, 연수가 호흡 중추예요. 호흡 중추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생명 중추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심장과 혈관 움직임이나 이런 걸 다 담당한다고 해서 생명 중추라고 기억하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호흡 중추로 굉장히 여러분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연수는 호흡 중추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연수만 호흡을 조절하느냐? 아니에요. 뇌교도 원래 조절합니다, 자율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시험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뇌교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연수, 호흡 중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신경계 가면 배우실 거예요. 여기가 중뇌, 여기가 뇌교, 여기가 뇌교 부분이에요. 여기가 연수입니다. 네, 연수 부위에서 생명 중추로 주로 호흡을 담당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가 대뇌, 여기가 소뇌.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우선은 여기선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조절은 여러분 말초화학 수용기가 있고 중추화학 수용기가 있어요. 중추화학 수용기는 네, 연수에 달린 애예요. 그래서 연수가 그냥 중추화학 수용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초화학 수용기는 네, 경동맥 소체와 대동맥 소체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 네, 여기에 대동맥 소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경동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경동맥에서는 외경동맥, 내경동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동맥 사이쯤에 또 경동맥 소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위치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경동맥에도 하나 달려있고 대동맥에도 하나 달려있구나.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O2 농도가 떨어지고 CO2 농도가 높아지면 흡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숨 안 쉬고 오래 참고 있으면 CO2 농도가 증가하고 O2 농도는 떨어지겠죠. 그 변화에 의해서 흡기,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 게 이 경동맥 소체, 대동맥 소체라는 거죠. 연수에 있는 화학 수용기는 특히나 CO2 농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안 하면 CO2 농도가 올라갈 테니까 호흡이 자극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성인 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질환이냐 하면 폐쇄성 폐질환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CO2 농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질환에서 호흡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요. CO2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이 CO2 농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연수화학 수용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디에 반응하게 되냐? O2 농도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호흡 자극이.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는 고농도 산소를 주면 안 돼요. 고농도 산소를 주게 되면 호흡이 안 되거든요. 왜? CO2 굉장히 오랜 시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호흡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O2 농도도 워낙에 이분들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소 분압이 높지 않아요. 왜?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에 이미 적응한 거예요, 몸이. 그런데 여러분이 고농도 산소를 주게 되면 혈중의 산소 농도가 딱 올라가면서 호흡이 자극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성인 가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고농도 산소를 안 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호흡이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걸 여러분 술통형 흉곽이라고 나중에 COPD 가면 배우실 수 있는데, 원래 사람의 가슴은 이렇게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면 앞에 가슴은 옆에 볼 때 가슴 너비고 앞에 볼 때 흉곽 너비예요. 이게 보통 2대1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만성 폐쇄성 환자분들은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주근육 외에 그 외의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흉곽을 자꾸 당기다 보니까 앞뒤 간격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흉곽의 앞뒤 간격도 거의 넓어져서 앞뒤 간격과 이 양옆 흉곽이 이렇게 동그래진다고,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해진다고, 이 1대1 정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술통형 흉곽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나요? 이게 원래는 앞뒤는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크게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호흡이 잘 안 돼서 자꾸 크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점점 앞으로 흉곽이 넓어져요. 앞뒤 전후 간격이 넓어지면서 거의 비슷해지면서 술통형 흉곽이 된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성인간호학 부분에서. 그래서 술통형 흉곽,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호흡의 원리를 보면 뭐가 주 근육이냐? 여러분, 주 호흡근은 횡격막과 늑간근이에요. 그래서 횡격막 수축 이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횡격막은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면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잡아 끌어서. 그럼 이 위에 있는 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잡아 끄니까. 네,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서 흉곽이 넓어지겠죠. 반대로 횡격막이 위안하면 이렇게 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위로 이동하면 폐가 좁아지겠죠. 네, 수축을 해요. 그래서 호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늑간과 내늑간근은 어떻게 움직이냐 좀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외늑간근은 이렇게 좀 잡아 끌게 생겼어요. 위로 근육이 이렇게 갈비뼈를 잡아 끌면 흉곽이 넓어지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반대로 내늑간근은 요렇게 방향이 요렇게 잡아 끌어요. 늑간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흉곽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늑간근이란 얘기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갈비뼈 사이에 있잖아요. 늑간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외늑간근은 흉곽을 넓히는 근육인 거고, 내늑간근은 흉곽을 좁히는 근육인 거죠. 그래서 내늑간근은 호기 시, 외늑간근은 흡기 시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외늑간근 흉곽 넓힘, 내늑간근 흉곽을 좁힘,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호흡근이 뭐냐, 늑간근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횡격막이라는 거, 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흡근은 횡격막, 늑간근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외에 부호흡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부호흡근을 쓰다 보면 흉곽이 넓어진다는 거죠. 전후경리. 그래서 술통형 흉곽이 된다. 어떤 환자에서?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그래서 이것도 성인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먼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